한국사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일부 드라마와 노래가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몇몇 아시아 지역에서 화제가 된 적은 있었죠. 그 당시엔 아쉽게도 단발성에 그쳤다면 2010년 이후부터는요, 실로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문화가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등 현대인이 주로 소비하는 대부분의 콘텐츠 영역에서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음식이나 여행 등으로 확산되며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앞으로 세계 각지의 거의 모든 문화를 세계인이 공유하는 걸로 확대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리고 아주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요, 문화적 재능이 뛰어난 인재가 많이 배출된 것도 있지만 디지털 미디어에 재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배경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20년 여름 한국관광공사가 퓨전국악그룹 이날치, 현대무용그룹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협업으로 만들어낸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이죠. 이 영상은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국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악 기반의 흥겨운 노래에 우스꽝스러운 의상을 입은 댄서들이 등장해 활기 넘치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모양새의 안무로 눈길을 사로잡았죠. 기존 홍보 영상에서 사용하는 정적이면서 수려한 화면과 부드러운 선율의 배경음악이 여기엔 없어요. 이 영상들은 전 세계 네티즌을 열광시키며 유튜브 누적 조회수 2.7억 회,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 2.7억 회를 훌쩍 넘겼어요. 그야말로 이질적인 요소들의 협업이 이끌어낸 폭발적 시너지인 셈입니다. 여기에는요, 전통과 현대 협업 외에도 소리와 비주얼의 협업, 동양과 서양의 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과 저널리즘의 협업 요소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협업을 하게 될 경우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곤 했음을 인류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학과 권력, 그리고 자본이 만났을 때 그 결과의 위력을 과학혁명 이후의 유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끊임없이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수렵채집의 시대에는 먹어도 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식물에 대한 지식, 혹은 맹수나 독을 가진 동물 등 단편적인 지식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농업혁명 시대에는요, 파종식이나 재배법 등 보다 장기간의 관찰을 필요로 하는 지식과 더불어 수확물을 상하지 않게 저장하고 유리하는 방법 등 지식을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를 발명하고 개선해 왔죠. 수렵채집의 시기에서 농업혁명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쌓아온 지식이란 대체로 지엽적이고 단편적이며 실생활 위주의 범주에 국한된 것들이었어요. 이런 경향은 17세기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전통적 윤리 혹은 종교적 교의 안에 이미 만물의 진리가 완성된 형태로 담겨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변화의 조짐은 유럽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유럽에서는요, 점차 여러 자연과학 분야의 지식 체계의 양과 질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먼저 과학적 지식을 얻는 방법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과학 지식을 얻기 위해서 실험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실험이야말로 기존의 허상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 자연에 대한 참다운 지식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를 했어요. 또한 1620년 프랜시스 베이컨은 신기관이라는 과학 선언문을 출간했는데요. 여기에 그 유명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지식의 진정한 가치는요, 진리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부여해 주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한 거예요.
그의 주장은 과학과 권력이 결합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였으며 유럽의 제국들은 베이컨을 통해서 과학과 결합하면 권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17세기 베이컨과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 촉발된 소위 과학혁명은요, 유럽을 과학 지식의 메카로 앞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계의 변화에 비해 제국의 변화는 더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주장이 나온 지 200여 년이 지난 후에도요, 제국의 권력자들은 여전히 과학계와의 협력에 미온적이었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 연구에 넉넉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과학 지식을 활용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 또한 더디게 진행될 뿐이었어요. 그 결과 1805년 유럽 연합군을 무찌른 나폴레옹의 군대가 보유한 무기가요, 루이 16세 시절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에게 충성하는 과학자들이 비행기계, 잠수함, 로켓 등의 신무기를 개발할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설득했지만 천재적인 지휘관이라던 나폴레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거든요. 상황이 바뀐 것은요, 19세기에 접어든 이후였습니다.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확대될 무렵 유럽의 제국들이 마침내 세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일단 보다 넓은 세상으로 팽창하고자 하는 열기가 유럽을 달궜고요. 그리고 이 열기가 과학이라는 촉매를 만나면서 과학기술의 진보는 마침내 폭발적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20세기는요, 과학과 제국, 자본의 협업이 창출해낸 시너지의 열매를 누리는 첫 세기가 되었습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축제이자 기업에게는 대표적인 마케팅의 장입니다. 거의 전 종목에서 매 대회 때마다 각본 없는 감동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이 바로 올림픽이잖아요. 전 세계인이 그 감동의 순간을 지켜보는 동안 기업 브랜드 또한 동시에 뇌에 각인되면서 훗날 그 기업에 대해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포츠가 불러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왔으며 그 효과 또한 검증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996년 나이키가 세계적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를 후원했는데요. 나이키 골프 사업부는 타이거 우즈와 계약한 4년의 기간 동안 매출이 1억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로 2배 이상 급성장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기업이 스포츠와 협업함으로써 기업은 자기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얻고요. 스포츠계는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선수 역시 후원금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협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휴대폰에 카메라와 mp3 플레이어를 더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카메라에 휴대폰 기능을 합쳐 넣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카메라를 귀에 갖다 대는 모습만으로도 어딘지 어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요소나 집단이 협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시너지를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협업의 요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시간, 비용, 자원만 낭비하는 역효과를 낳을 위험도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협업의 조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첫째, 협업의 통로가 쌍방향적이어야 합니다. 협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지닌 자산을 제공하기만 한다는 일종의 피해의식 때문이거든요. 자신의 주변 사람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조직 문화에 있을 때 조직 구성원은 대체로 협력의 동기를 잃게 됩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이타적으로 남을 도우려 해도요, 자신만 이용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력보다는 경쟁을 선택하게 돼요. 성공적인 협업은 무엇보다 자신의 정보와 자원을 기꺼이 내놓으면 상대방도 당연히 그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조직 문화에서 가능해집니다. 둘째, 넉넉한 시간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협업이란 참여하는 개개인의 스타일을 일단 녹여낸 뒤에 새로운 역량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협업을 위한 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곧바로 팀워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시너지는 싹도 피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셋째,
문제 해결 중심의 소통 문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협업은 많은 회의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수의 회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한 실적이나 진적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도 지나치게 많습니다. 문제 이슈나 해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받기에도 아까운 시간에 보고 위주의 회의가 늘어난다면 참여자들은 지치거나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고나 실적 중심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인류는 무리를 지으며 힘을 합치고 아이디어를 교류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을 극복해왔습니다. 점차 사회가 복잡해지면서요, 협력과 교류를 통해 매번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졌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은 인류가 발전해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조직에게 우선 선행되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